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오늘 3월 17일 수요일장이었고요. 장 마감하고 무료 방송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결과를 앞둔 시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횡보세를 좀 보였고 약간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죠. 그래서 오늘 관련돼 가지고 시장 전략, FOMC 이후 시장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좀 FOMC 이후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들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잘 듣고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한 번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FOMC 이후로 이제 시장 보실 때 진짜 중요한 시장입니다. 진짜 중요한 시장이고 FOMC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담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완전히 틀려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오늘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좀 이제 행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면 되냐? 저희 VIP방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매매해 보시면 제가 FOMC 이후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로 진짜 중요한 시장이 연출되니까 오늘 한번 잘 듣고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3월 달에 지금 제가 새롭게 이제 생쇼에 들어가가지고 생쇼에서 지금 이제 매일매일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생쇼에서도 그렇고 저희 회원분들, 저희 VIP 방에서도 그렇고 3월 달 들어서 정말 릴레이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매일 거의 수익 행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로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 일단 오늘 제가 최근에 생쇼 저 보시죠? 생쇼 3월 달에 이제 지금 참여를 해서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다 거의 대부분 수익권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요거 TNR 바이오팹이 진짜 대박이었죠. 요 보시면은 제가 3월 달에 여기 제가 생쇼 나와가지고 이 TNR 바이오팹 편입한 자리가 딱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편입을 하고 정말 꾸준하게 쭉 우상향 해가지고 최근에 엄청 급등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지지부진했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도 4%가량 상승하면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편입 이후로 지금 45% 상승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생쇼 나와가지고 편입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수익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뭐 지오소프트도 제가 편입하고 나서 이제 급등 나와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큰 수익 한번 챙겼죠.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편입했던 거 좀 보여드리면 뭐 A스토리, 코미코, 서흥, 잉크로스 이런 거 다 보겠습니다. A스토리도 이거 제가 편입한 생쇼 나가서 편입한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서 편입하고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서흥도 최근에 여기 시장 안 좋았다가 이때쯤 제가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죠? 편입했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좀 상승이 진행이 됐고 코미코도 최근에 편입을 한 이후로 보시면은 그냥 계속 올라요. 코미코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 한번 강조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쭉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쇼 나가서 편입하는 종목들 딱 보시게 되면 정말 이제 편입하고도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수익이 빡빡빡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저희 VIP 방에서도 3월달 들어서 정말 릴레이로 큰 수익을 계속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쇼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VIP 방에서도 제가 수익 낸 것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막 이어서 릴레이로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후기 제가 회원분들 후기 적어주신 거 이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볼게요. 제가 후기 막 적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회원분들 수익이 잘 나니까 막 후기를 알아서 막 많이 적어주십니다. 보시면은 여기 위지익 스튜디오도 이때 보시면 최근에 3월 달에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 전반적으로 좋았잖아요. 그죠? 위지익도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편입을 해가지고 이날 시가에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런 10%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왔고
이러고 나서 수익 챙기고 나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갔던 것들 종목이 보게 되면 이거 현대건설기계 요새 대박이죠. 요것도 제가 무료 방송에서 한번 최근에 강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기계는 저희 회원분들하고는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전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었어요. 3월 초에 여기서 딱 3월 2일날 이쯤인가 딱 들어가가지고 꾸준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정리를 했죠. 근데 정리하고 나서도 워낙 좋은 종목이라서 그냥 계속 갑니다. 얘네 계속 가는 모습이고, 이 종목으로 저희 회원분들하고도 보시는 것처럼 25% 넘는 25.8% 굉장히 큰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 그래서 3월 달에 이런 식의 수익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저희 또 시장 안 좋았지만은 수익 실현을 또 했습니다. 어떤 거 했냐면은 오늘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또 수익을 실현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저희가 이거 딱 현대건설기계 팔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동했던 게 이거였어요. 현대일렉트릭. 얘를 샀던 게 3월 11일 딱 이 자리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사가지고 지금 거래일로 따지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3일 4일 그쵸? 4거래일 만에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 나와가지고 오늘 절반만 수익 실현했어요. 전부 다 수익 실현 안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봐서 절반만 수익 실현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것도 오늘 회원분들이 막 후기를 쭉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짧게 매매한 것도 되게 많고, 3월달에 진짜 뭐 수익 안 좋다 뭐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방은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FOMC 이후로는 훨씬 더 종목 선택하는 게 엄청 중요해져요. 종목을 잘 골라내는 게 엄청 중요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계좌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면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 무료 방송에 자주 오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맨날 무료 방송만 들으시지 마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쇼에서도 정말 제가 수익 꾸준히 내고 있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 VIP 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팔고 가는 거예요. 팔고 다른 거 사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 냅니다. 저희 방에서도 종목을 막 20, 30개 막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종목 7개, 8개, 조금 많이 사면 뭐 9개, 요 정도로 그 선에서 컨트롤 하기 때문에 종목수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거기서 한두 개 올라간 거 이런 걸로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계좌가 바뀌는 경험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방에 오셔서 직접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정석일 매니저 3월달에 진짜 뭐 그냥 릴레이로 뭐 계속 수익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생쇼도 그렇고 이런 것들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계속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 설명드릴 거고, 요것도 다음 대박 종목들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장사마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무료 방송에 이제 최근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보이는데, 제가 무료 방송에서 드렸던 최근 정보들 있죠. 그것도 정말 뭐 거의 적중하다시피 바로바로 막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거 제가 최근에 했던 무료 방송 좀 리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그거 했었죠. 지난 이거 3월 12일, 그렇죠? 3월 12일 날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관심 가질 섹터라고 말씀드리면서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얘기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1.9조 달러 경기부양책 통과되고 나자마자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건설기계 관련된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투자할 때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도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은 또 꾸준히 관심 가지실 필요 있다라고 그때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그냥 꾸준하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뭐 이제 말씀드렸던 게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현대건설기계도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신재생에너지 말씀드리면서 삼강 MNT라든지 그죠? 뭐 CS 윈드, CS 베어링, 그리고 뭐 태양광 쪽으로는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그죠?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3월 10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근데 그 뒤로 보세요. 계속 가잖아요, 계속. 그죠?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제가 그때 단기간적으로 뭐 완전 단타성으로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FOMC 이후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FOMC가 지나고 나서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금리가 지금 한 1.6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급격하게 뭐 FOMC 지난다고 해가지고 금리가 막 1.2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는 움직임은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쨌든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구간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 쪽 얘네들은 충분히 하락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인프라 투자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무료 방송은 그때 10일에 딱 듣고서 단 관심 가져서 투자하신 분들은 벌써 뭐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시면 리뷰 차원에서 말씀을 해드린 거고 또 그리고 나서 제가 3월 15일 날 그죠? 3월 15일이면 이번 주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에는 제가 반도체 섹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재료도 같이 좀 보실 필요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오스틴 투자, 삼성전자의 오스틴 투자를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TSMC 가격 인상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쭉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어제죠, 어제 3월 16일 어제 반도체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특히나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한번 강조 드렸었는데 뭐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뭐 아크 그 다음에 뭐 LB 세미콘 그죠? 요런 종목들 후공정 쪽 이거 TSMC에서 가격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 수혜를 본다라고 제가 월요일 장에서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바로 갔죠? 예. 네, 요렇게 DB 하이텍이 또 엄청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도 그랬었고, 아이고, 테슬라도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월요일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계속 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이 단기적인 뭐 재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모멘텀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상승 중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좀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새롭게 뉴스가 나왔던 것들인데 그 시장조사 업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시장조사 업체가 있는데 IC 인사이트라는 시장조사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투자 반도체 회사가 이제 투자할 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었었는데 보시면은 올해 가장 많은 돈을 사용을 할 회사가 삼성입니다. 삼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TSMC. 이 말은 뭐냐면 올해도 삼성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투자 금액을 계속해서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엔 삼성에서 투자를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업체들한테는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TSMC 가격 인상이나 뭐 오스틴 투자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삼성 쪽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투자 금액이 계속 확대된다라는 쪽에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도체 업체들한테 꾸준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 지금 올해 투자 금액으로 한 32조 원 정도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32조 원 정도 넘어서는 금액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조사업체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역대급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투자 규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리뷰 한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제 드릴 말씀 시장 얘기랑 좀 섹터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보셔야 돼요. 이제
FOMC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내일 새벽에 결과 나오거든요. 3시에. 3시에 이제 성명서 발표되고, 그다음에 3시 30분에 이제 그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는 FOMC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장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냐? 요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최근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금리를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높아져 있었죠. 근데 사실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YC 이거 일드 커브 컨트롤 요 실행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단 보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당장 최근에 경제가 그래도 조금씩 경제 지표대로 회복세를 일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실행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기대치는 살짝 낮춰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아마 FOMC에서 제롬 파월이 연설을 하더라도 아마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최근에 제롬 파월이 이런 인터뷰나 뭐 이런 그 어떤 특정 연설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채권 매입 그대로 똑같은 규모로 채권 매입을 할 거고 그게 결국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금리는 올리지 않을 거지만은 이런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진짜 거의 뭐 계속 반복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고요. 아마 비슷한 입장이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시장에서 최근에 좀 기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뭐 이제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연설을 하든지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할 겁니다. 최대한 그 뭐랄까요? 주식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큰 시장에 좀 타격이 없게끔 정말 조심스럽게 그 단어를 딱딱딱 그 고심해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쪽으로 기존 입장을 좀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를 일단 전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정말 기대하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일드 커브 컨트롤 요거는 좀 실행할 가능성이 낮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FOMC에서 진짜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에서 이제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경제 전망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기 그 점도표가 공개가 돼요. FOMC 회의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 이제 의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 점도표를 찍습니다. 몇 년도 이후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점도표를 딱딱 찍게 되는데 최근에 예전 이제 FOMC 회의 때 이제 공개됐던 거는 2023년까지 그냥 금리 인상 안 하겠다였어요. 쉽게 말하면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여기에 점도표가 대부분 다 찍혀져 있었었는데 최근에 좀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가 좀 회복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조금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도표가 만약에 조금 상향이 됐다 하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통화 정책이 이제 정상화될 수 있다. 생각보다 정상화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설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점도표를 보시면 되는데 점도표가 조금 상향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점도표의 변동이 제한적이다.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뭐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엔 통화 정책의 변화도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이 될 겁니다. 이제 드디어 FOMC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롬 파월의 연설이나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확인해야 될 거는 요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 전망 요렇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새벽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이게 시장의 좀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보고 있는 뷰를 조금 더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회의 결과가 조금 실망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조정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결국에 시장이 계속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더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 보시게 되면 이때가 언제였냐면 3월 12일이었습니다. 3월 12일. 이 3월 12일 날 이때 보시게 되면 금리가 한 1.6대까지 쭉 갔다가 한 1.5 수준까지 한번 이렇게 눌렸었죠. 좀 진정이 되다가 이 3월 12일 날 갑자기 한 10포인트 정도가 금리가 확 튀어오른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요거 빨간 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이때가 10% 정도, 10포인트 정도 한번 쭉 튀어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때 왜 올랐었냐면 이전에 유럽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었는데 유럽에서는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한번 해줬어요. 채권 매입하는 속도를 좀 늘려주겠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금리가 조금 진정된 듯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이후로 야 연준에서는 뭔가 미국에서는 유럽처럼 뭔가 특별한 조치 안 해줄 것 같은데? 라는 전망들이 좀 생겨나면서 이게 갑자기 확 튀어 올랐었습니다. 이때가 3월 12일이에요, 이날. 그래서 이때 결국에는 금리가 사실 올라갈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올라간 게 결국엔 이런 전망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뭔가 유럽처럼 특별한 조치를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이런 시장 전망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확 튀어 올랐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이렇게 금리가 좀 올랐었는데 3월 10일 날 실제로 미국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했었습니다. 굉장히 양호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이러한 기대감들이 조금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증시는 이미 선반영이 충분히 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만약에 그 FOMC 이후로도 조금 실망감이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조정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도 이게 막 크게 빠지는 그런 시장은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실제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훨씬 클 거예요. 계속 이거 FOMC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 지금 시장에서 이거 뭐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차라리 결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중점적으로 첫 번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만약에 실망감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조정은 제한될 가능성이 좀 크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재차 좀 금방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걸 좀 봤을 때 단기적인 뭐 조정이 나오건 어쨌든 FOMC가 좋게 나오던 시장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횡보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상승하기 전에 이 좋은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너무 FOMC 막 결과에 대해 가지고 너무 불안하게 막 이제 시장 빠진다 막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너무 시장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시장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요거였죠. 이제 FOMC 이후로 그러면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자, 제가 최근에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그 섹터 얘기들 쭉 해드렸을 때 바로바로 막 시세들이 쭉쭉 나왔었습니다. 저 인프라 투자 얘기했을 때 그 다음날 시세 또 나왔고 반도체 얘기했을 때도 그 다음날 막 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이런데 FOMC 이후로는 제가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전략들은 뭐가 있냐면 그건 요거예요.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실망감이 있어서 막 단기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비교적 덜 빠질 수 있는 섹터 혹은
좀 양호하게 좀 방어가 될 수 있는 섹터,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그럼 요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된다. 그런데 그럼 여기가 어떤 섹터들이 될 수 있냐면 이런 그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인데, 그죠? 실적은 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인데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이 이미 충분히 진행된 섹터. 그러면 이미 뭐 그 조정이 충분히 들어온 상황이고 실적까지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FOMC 회의 결과가 조금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려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춘 섹터를 좀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 섹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요렇게 좀 보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요겁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 정말 딱 이 조건을 딱 갖추고 있어요. 실적은 정말 꾸준히 성장하는데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충분히 진행돼 가지고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섹터가 딱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거 차트를 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건기식이 대부분 8월달 이후로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이 쭉 들어왔었어요. 보시면은 한번 종목도 하나씩 좀 봐볼게요. 뭐 대표적인 건기식 관련된 섹터들 좀 보게 되면 얘네가 코로나 이후로 한번 쭉 시세가 쭉 나왔다가 대부분 종목들이 여기 8월 달에 고점 찍고서 그 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쭉 들어왔었습니다. 노바렉스도 그랬었고, 보시는 것처럼 서흥도 비슷하죠. 8월 달 여기쯤에 고점 찍고 쭉 빠졌죠. 뭐 콜마 B&H도 비슷하고, 코스맥스 MBT 대부분 이때 딱 고점 찍고 나서 지금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을 충분하게 지금 겪은 섹터들이 딱 여기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건강기능식품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에도 실적이 안 깨졌던 섹터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실적이 안 깨졌어요, 쟤네는. 코로나 때도 오히려 수요가 증가되면서 실적 성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이어가가지고 지난해 매출 성장이나 뭐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섹터 중 하나가 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차트로 보시기에도 이미 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은 충분히 좀 진행이 된 섹터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생슈에서도 건강기능식품 몇 가지를 좀 편입을 이미 해놨어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쇼에서도 제가 건기식 한 2개 정도를 지금 포트상에 편입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건기식의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 얘네 성장성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그냥 꾸준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건강기능품 시장 자체 전체 이게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한 2조 원대의 규모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연평균 거의 한 10% 이상 성장을 해요, 시장 자체가. 그 성장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조 원 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보시기에는 4조 원 정도로 이제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좀 뭐랄까요, 범주가 넓어요. 범주가 넓혀서 조금 범주를 넓혀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소비된 건기식이 7조 원입니다. 7조 원.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절대 작지도 않아요. 작지도 않고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건기식 실제로 뭐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뭐 체감을 많이 하실 텐데, 옛날보다는 이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죠. 우리가 옛날에는 건기식 하면은 뭐 나이 드신 분들, 그죠? 진짜 막 몸이 막 허약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챙겨 먹는 약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인식들이 있었었는데, 요새는 안 그렇죠. 요새 젊은 사람들도 건기식 뭐 아무리 못 먹어도 비타민 정도는 꾸준하게 좀 챙겨 먹고, 그죠? 요새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건기식을 뭐 엄청 여러 개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변하게 되면서 이 건기식 시장 자체는 정말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건기식의 이런 매출도 막 시장도 성장을 하고 제품도 성장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약업계라든지 막 식품업계들이 서로 지금 유통 경쟁을 합니다. 서로 막 유통 경쟁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물량 더 많이 달라고 이 건기식 만드는 회사들한테 막 주문을 엄청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지금 건기식 시장이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어떤 이제 바람들이 조금 불고 있냐면 건기식에서도 이제 해외 직구,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해외 그 건기식을 직구하는 것도 많이 증가됐지만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그 해외 직구하는 수요들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해외 쪽에서도 보시면 이 해외 직구 구매액이 작년 한 2018년도랑 비교했을 때 작년에 엄청 크게 증가됐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증가된 것도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8천억대로 증가가 됐어요. 해외 직구가. 근데 여기에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런 식품 관련된 그 제품들입니다. 건기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해외 쪽으로 지금 직구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지금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기식이 정말 꾸준하게 실적 성장 나오고 그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8월 달부터 조정을 좀 받았다. 8월 달 이후로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현재 진행된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FOMC 이후로 조금 불안한 시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섹터들은 방어가 잘 돼요. 방어가 잘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만약에 좀 빠졌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하는 섹터들이 이런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실적 체크해 보셔도 실적 진짜 막 성장 계속하고 있네, 이런 것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그 FOMC 이후로 좀 만약에 종목들 뭘 살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건기식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으로는 노바렉스라든지 뭐 서흥, 콜마 B&H, 뭐 코스맥스 MBT, 뉴트리, 종근당 홀딩스, 얘네 다 건기식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위주로 보면 돼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 많아요. 뭐 셀바이오텍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좀 보지 마시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 위주로 먼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아까 제가 그냥 기사 하나 보다가 여기서 그냥 쭉 적어놓은 건데, 지난해 매출이 얼마나 늘어난지 그냥 간접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는 게,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2667억. 근데 이게 19년을 비해서 37% 불어났다. 그죠? 그리고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가 40%, 서흥은 20%, 영업이익은 미쳤습니다. 영업이익은 65%, 56% 이렇게 증가됐어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실적이 성장을 하는데 주가만 조금 8월 달부터 조정 들어왔던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FOMC 이후로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이런 종목들 우선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셨죠? 이제 여기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그 생쇼 나가가지고 편입했던 종목들은 요겁니다. 노바렉스, 서흥, 요건데, 이 노바렉스도 진짜 좋아요. 노바렉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얘는 건강기능식품 그거 OEM, ODM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이거 위탁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고객사가 진짜 많아요. 고객사가 200개가 넘는 고객사 확보하고 있고, 뭐 원료 자체도 막 다른 회사들보다 특허가 많아가지고 고객사들이 저 요걸로 뭐 만들어주세요, 요걸로 뭐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다. 그래서 얘네가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 이제 자사 제품들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애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실적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단지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내가 직접 건기식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것보다, 그죠? 이게 사실 어렵죠.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게 이게 어렵고 마케팅 비용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보다 실제 이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위탁 생산을 해주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면에서 사업 구조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실제로 노바렉스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이미 생쇼에서 편입을 해놨는데, 오늘 시세에 한번 쭉 나왔죠. 2% 정도 좀 시세 조금 올라왔는데 충분히 FOMC 지나고 나서도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흥도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은 서흥도 제가 이거 이미 생쇼에서 지금 편입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최근에 여기 바닥권에서 그냥 제가 여기서 한번 편입을 시켰어요, 이미. 그죠? 이쯤에서 편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익권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흥은 생산하는 게 그겁니다. 하드 캡슐. 예. 여러분들이 약 드시거나 뭐 건강기능식품 드실 때 이렇게 그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생산하는 게 서흥이에요, 서흥. 근데 서흥을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탄탄한데 얘네의 가장 큰 모멘텀은 그겁니다. 그 이제 얘네가 증설을 했거든요. 작년 4분기에 증설을 했는데 그 증설된 게 올해부터 이제 그 실적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증설한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작년에도 큰 그 실적 성장이 일어났지만은 올해도 한 차례 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생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쇼에서 편입한 종목이 요거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FOMC 지나고 나서도 이런 건기식 섹터들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섹터 얘기, 시장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금 3월 달에 생쇼에서도 편입한 종목들 그냥 편입하고 계속 수익권으로 계속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VIP방에서도 릴레이 수익 계속 나옵니다. 예. 팔고 다른 거 사고 팔고 다른 거 사고 하는데 수익 계속 나오는 거고요.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개, 8개 조금 많이 하면 9개 정도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매일매일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 무료 방송에서 그냥 뭐 참여만 하셔서 이렇게 막 쭉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방에서 오셔서 진짜 딱 일주일만 경험해 보셔도 됩니다. 일주일만 경험을 해보시고 잘 안 맞다 하시면은 그러면 그때 환불하시면 돼요. 예. 그만큼 제가 자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생쇼나 이런 것들 후기들 저희 성공 투자 후기들 한번 좀 보시면서 저희 방에 오셔서 한번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프로님께서도 후기를 적어주셨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저희 프로님이 진짜 막 엄청 길게 쭉 이제 후기를 쭉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공투자 이거 여러분 한번 직접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엠비엔골드 홈페이지에 이거 여기 이게 안 뜨네. 잠시만요. 여기 엠비엔골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주식 라이브 클릭하셔서 여기 정석예매 이제 사진이 있죠. 여기에서 성공 투자하기 딱 누르신 다음에 여기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럼 저희 회원분들이 제가 뭐 후기 써달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는데 저희 회원분들이 정말 이제 수익 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후기를 잘 써주세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뭐 회원분들이 직접 쓰시는 얘기니까 그죠? 거짓말 없이 쭉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미 몇 달 하신 분들이 쭉 이렇게 적어주신 것들이니까 한번 쭉 확인하시면서 정승일 매니저가 진짜 꾸준하게 수익 잘 내고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저희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MC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OMC 지나고 나면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시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단순히 그냥 예전처럼 매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적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받쳐주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FOMC 지나고 나서는 훨씬 큰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못하겠다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 방으로 오셔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가입하는 방법 한번 안내해드리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전화로 가입하실 분들은 1588-0648 여기 전화하신 다음에 회원가입 상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분들은 MBN골드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 주식 라이브 클릭 그리고 제 사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클릭하시고, 그럼 요런 화면이 떠요. 요 화면에서 결제하기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 방식대로 하시면 되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오실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무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장 얘기랑 섹터 전략들 한번 참고하셔서 매매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